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8대 공정 마지막 시간으로 7. EDS 공정과 8. 패키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공정이기에 반도체를 투자하거나 투자를 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투하. 사실상 반도체 선단 공정은 매년 2배씩 성능이 향상된다는 무어의 법칙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선단 공정의 허들이 높아지면서 더 향상된 칩을 기대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패키징 공정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반도체의 미래를 얘기하라면 EUV, ALD 증착, 패키징을 말할 듯 싶습니다. 수많은 제조 공정을 거친 반도체 칩은 마지막 절차인 테스트를 통해 양품, 불량품을 선별하게 됩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는 다양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요. 반도체 8대 공정 1편에서 3편까지는 반도체 제조 공정이었다며 EDS 공정과 패키징 공정은 테스트와 조립, 포장에 관한 후공정입니다. 7. EDS 공정. 완전한 반도체로 태어나기 위한 첫 번째 공정입니다. EDS 공정은 웨이퍼 위에 전자회로를 그리는 FAB 공정과 최종적인 제품의 형태를 갖추는 패키지 공정 사이에 진행됩니다. 즉, 정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 개별 칩들이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공정으로서 그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웨이퍼 상태 반도체 칩의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한다. 2. 불량칩 중 수선 가능한 칩의 양품화한다. 3. FAB 공정 또는 설계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수정한다. 4. 불량칩을 미리 선별하여 이후 진행되는 패키징 공정 및 테스트 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킨다. 먼저 정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 각각의 칩들이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하는지 체크합니다. 그 후 양품 가능 여부를 판단해 수선 가능한 칩은 다시 양품으로 만들고 불가능한 칩은 특정 표시를 통해 불량으로 판정합니다. 불량으로 판정된 칩은 이후 공정에서 제외되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EDS 공정은 반도체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정입니다. 수율은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최대 칩 개수 대비 생산된 양품 칩의 개수를 100분율로 계산한 것으로 반도체의 생산성과 직결됩니다. EDS 공정은 프로브 카드에 웨이퍼를 접촉시켜 진행됩니다. 프로브 카드에 있는 수많은 미세한 핀이 웨이퍼와 접촉해 전기를 보내고 그 신호를 통해 불량칩을 선별하게 됩니다. EDS 공정의 4단계. EDS 공정은 세분화된 여러 단계가 있지만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ET 테스트 앤 WBI. ET 테스트는 반도체 직접 회로 동작에 필요한 개별 소자들에 대해 전기적 직류 전압, 전류 특성의 파라미터를 테스트하여 동작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입니다. 반도체 칩으로 행하는 첫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WBI 공정은 웨이퍼에 일정 온도의 열을 가한 다음 교류와 직류 전압을 가해 제품의 결합, 약한 부분 등 잠재적인 불량 요인을 찾아냅니다. 제품의 신뢰성을 효과적으로 향상하는 공정입니다. 2단계 핫콜드 테스트. 핫콜드 공정에서는 정기적 신호를 통해 웨이퍼상에 각각의 칩 중 불량품이 있는지 판정합니다. 수선 가능한 칩은 수선 공정에서 처리하도록 정보를 저장하는데요. 이때 특정 온도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상온보다 높고 낮은 온도에 테스트가 병행됩니다. 3단계 리페어 파이널 테스트. 리페어 공정은 EDS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리페어 공정에서는 핫콜드 공정에서 수선 가능으로 판정된 칩들을 수선하고 수선이 끝나면 파이널 테스트 공정을 통해 수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재차 검증하여 양품과 불량품을 최종 판단합니다. 4단계 인킹. 인킹 공정은 불량칩에 특수 잉크를 찍어 육안으로도 불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핫콜드 테스트 공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칩, 파이널 테스트 공정에서 재검증 결과 불량으로 처리된 칩, 그리고 웨이퍼에서 완성되지 않은 반도체 칩 등을 구별하는데요. 과거의 잉킹 공정은 불량 칩에 직접 잉크를 찍었으나 현재는 데이터만으로 양품과 불량품을 판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불량 칩은 조립 작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조립 및 검사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자재, 설비 시간, 인원 등의 손실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잉킹 공정을 마친 웨이퍼는 건조된 후 QC 검사를 거쳐 조립 공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8. 패키징 공정. 웨이퍼 완성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EDS 공정을 마친 반도체들은 마지막으로 완벽한 반도체 제품으로 태어나기 위해 패키징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반도체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공정을 말합니다. 전 공정을 통해 완성된 반도체 칩은 낱개로 하나하나 잘라내는데 이렇게 잘린 칩을 베어칩 또는 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의 칩은 외부와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으며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데요. 반도체 칩, 즉 칩적 회로가 기판이나 전자기기에 장착되기 위해선 그에 맞는 포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 칩이 외부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패키징은 칩적 회로와 전자기기를 연결하고 고온 고습, 화학약품, 진동 충격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점차적으로 첨단 공정의 한계성이 드러나면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1. 웨이퍼 절단. 먼저 웨이퍼를 낱개의 칩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웨이퍼에는 수백 개의 칩이 촘촘히 배열되어 있고 각 칩은 스크라이브 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스크라이브 라인을 따라 웨이퍼를 다이아몬드 톱이나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절단합니다. 웨이퍼 절단 작업은 웨이퍼를 톱질하고 잘라낸다는 의미에서 웨이퍼 소잉이나 다이싱이라 불립니다. 2. 칩 접착. 본론에 앞서 칩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리드 프레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절단된 칩들은 리드 프레임 또는 PCB 위에 옮겨집니다. 리드 프레임은 반도체 칩과 외부 회로 간 전기 신호를 전달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칩을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골격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리드 프레임 위에 칩을 고정하는 것을 칩 접착이라 합니다. 3. 금선 연결.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위해 기판 위에 올려진 반도체 칩의 접점과 기판의 접점을 가는 금선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공정을 와이어 본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TSV는 와이어를 이용해 칩을 연결했던 적층 기술인 와이어 본딩을 대체하는 기술로 칩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상단 칩과 하단 칩을 전극으로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공간을 요구하지 않아 패키지 크기를 소형화할 수 있고 칩 간의 상호 접속 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집적도를 통한 전자부품의 소형화 및 빠른 신호 전달, 고용량, 저전력에 유리합니다. 플립칩 방식. 전통적인 와이어 본딩 방식 외에 반도체의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 칩의 회로와 기판을 직접 볼 형태의 범프로 연결하는 패키징 방식을 말합니다. 플립칩 패키징은 와이어 본딩보다 전기 저항이 작고 속도가 빠르며 작은 폼팩터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범프의 소재로는 주로 금 또는 솔더가 사용됩니다. 4. 성형 공정. 반도체 칩을 화학 수지로 밀봉하는 것을 성형 공정이라 합니다. 금속 연결 공정까지 끝나면 열, 습기 등의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반도체 칩적 회로를 보호하고 원하는 형태의 패키지로 만들기 위한 성형 공정을 거칩니다. 금선 연결까지 끝난 반도체 칩을 화학 수지로 밀봉하는 공정을 거치면 우리가 흔히 보는 반도체가 됩니다. 패키징 공정이 완료되면 반도체 제품의 최종 불량 유무를 선별하는
패키지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이 테스트는 완제품 형태를 갖춘 후에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파이널 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패키지 테스트는 반도체를 검사 장비에 넣고 다양한 조건의 전압이나 전기 신호, 온도, 습도 등을 가해 제품의 전기적 특성, 기능적 특성, 동작 속도 등을 측정합니다. 또한 테스트 데이터를 분석해 제조 공정이나 조립 공정에 피드백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은 애플을 사로잡았던 TSMC의 FOWLP 패키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단어인 FO와 WLP에서 WLP는 말 그대로 웨이퍼 상태로 패키징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FO라는 것은 다이 사이즈보다 큰 면적의 볼이 있는 구조로 이때 볼은 칩과 기판을 전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FI는 페닌의 약자로 칩면적 안에 볼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다이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FI에서의 볼은 칩의 크기에 맞추어 작아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일괄적인 볼의 레이아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FO는 FI에 비해 하나의 다이당 볼의 수가 많아 전기적 기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을 겁니다. WLP는 다 FI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FIWLP는 웨이퍼를 자르지 않고 패키징한 후 다이싱하는 반면 FOWLP의 경우는 칩들을 자른 후에 다시 캐리어에 배열하여 공정을 진행하므로 웨이퍼 테스트에서 양품으로 판정된 칩들만 공정을 진행하고 불량품까지 패키지 공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패키지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기존 패키지 테스트 인프라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적용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FOPLP 패키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PLP는 칩과 기기를 잇는 선을 패널에 직접 심는 패키징 공정으로 WLP 공정 대비 한 번에 패키징할 수 있는 칩의 수가 20% 정도 더 많아서 생산 원가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WLP 방식은 웨이퍼 모양과 같은 원형으로 손실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PLP 방식은 사각의 패널에 칩을 배치하기에 활용하지 못하고 손실되는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존의 웨이퍼 공정 장비를 이용할 수 없어 패널 공정이 가능한 새 장비를 새로 개발해야 하고 최소 패턴 형성 능력이 더 좋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WLP 공정 대비 TLP가 앞선 기술로 평가받지만 장비 개발과 패턴 형성 능력의 향상, 특히 재료 간의 열 팽창 개수의 차이로 휨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발전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FOPLP 패키징 기술을 내세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PCB 기판의 쇼티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PCB 기판을 사용하지 않는 TSMC의 FOWLP 패키징이 나온 이후부터 얼마 전까지의 PCB 기판 업체들은 기판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고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능의 AI용 칩들과 SoC의 발열 문제가 부각되자 다시 PCB 기판, 정확하게는 플립칩 BGA 기판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플립칩 BGA는 앞에 이야기한 플립칩 공정을 할 때의 기판을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한 칩 메이커들이 선수금을 주고 기판을 사오고 있지만 매크로적인 영향으로 공급 부족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가동 시까지 1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그럼 관련 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페스아크 FOWLP와 FOPLP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2019년 넷패스에서 물적 분할하여 20년 코스닥 상장하였습니다. 삼성전자, NXP, 퀄컴 등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패키지 앤 테스트 물량에 대해 단기 계약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공정 업체들과는 달리 레거시 공정은 하지 않고 하이레벨 패키징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종속 또는 연결 기업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넷패스는 FIWLT, 넷패스 라인은 FOWLP와 FOPLT, 넷패스 아임은 FOWLP의 패키징을 하고 있으며 넷패스 아크가 각 연결 회사의 패키징 물량을 받아 최종 테스트 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SFA 후공정 플립칩 공정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패키지의 고집적화 및 경박 단소화됨에 따라 플립칩을 기반으로 하는 패키징 시장이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사후 하나마이크론, 플립칩 WLP, 멀티칩 패키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패키지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패키징의 3대 기업을 넷패스,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4. DSE 전공정이 완료된 웨이퍼 상태에서의 테스트를 위한 핵심 부품인 프로브 카드. 후공정의 최종 검사 단계에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 보드. LED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검사하기 위한 토탈 테스트 솔루션, 올레드 테스터, 반도체 IC 테스트 소켓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TSE는 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검사용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낸드 플래시는 수요 증가로 디램 시장을 넘어서는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사들의 공격적인 설비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리노공업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검사용 프로브와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자체 브랜드로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의 제품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다품종 주문 생산이 가능하며 다양한 반도체 공정 업체 및 전기 전자 업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노핀과 IC 테스트 소켓은 응용 범위가 넓어 IDM 종합 반도체,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앤 테스트, 전기 전자 등 여러 사업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함으로 계절 변화에 따른 비수기, 성수기의 매출 금액의 변동이 작은 편입니다. 6. YIK 반도체 제조 공정 중 EDS 테스트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과 프로브 카드에 사용되는 다층 세라믹 기판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재료인 웨이퍼의 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브 카드는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장비로 웨이퍼 생산에 따른 소모품으로 적용되어 반도체의 생산 규모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프로브 카드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DI 주력 제품인 버닌 테스터와 버닌 보드는 웨이퍼 상태 또는 패키징된 칩의 전기적 신호와 고온저온에 의한 스트레스 테스트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반도체 기능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사실상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의 선단 공정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패키징 기술이 부각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앞에 언급된 종목들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닌 참조적인 부분입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투아